자, 이제 머니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장이니까 조금은 가벼운 마음 가지고 그래도 뭐 이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요거를 키워드로 한번 담아보고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장에 웬 올 연말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2050이냐, 2800이냐 코스피 기준으로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 보면서 또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예요. 더 밀릴 거다. 아니다. 반등한다. 요것인데 두 개의 증권사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삼성증권이 내놓은 2,800포인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삼성증권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 못지않고 현재 주가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할 정도로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황. 장기 금리가 이미 이거 미국 얘긴데요.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만기 국채 금리가 이미 고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다면 시장은 다 반영됐고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볼까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더 떨어질 거다. 연말이 되면 2,050포인트 연말 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증권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경기 안 좋아질 거고 환율 효과도 지금이야 뭐 원달러 환율 오르면 뭐 수출업체도 괜찮다고 하죠. 그런데 환율 효과도 약해져서 결국은 실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국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이 투자 환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 커질 거고 여차해서 미국의 경기 시그널마저도 안 좋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의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시장은 더 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800이냐, 2,050이냐, 굳이 이 포인트를 굳이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 어느 쪽입니까, 이사님은?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어제 코스피 저점이 2,1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극단적인 전망이 2,050에 좀 가깝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2,050과 2,800 좀 중간에 네.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너무 안전한 거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님? 네,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제가 성급했어요. 근데 좀 2,800은 조금 좀 과도하게 높은 게 아닌가 과하다. 그런 생각은 좀 쉽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지난 9월 FOMC에서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확정되는 시기가 올해 이제 12월 아니면 내년 3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연말까지는 좀 가야 뭔가 좀 눈에 좀 이렇게 좀 그래 그렇구나 좀 이렇게 확실한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연말인데 연말에 2,800 가 있는다.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대신에 동의하는 거는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2,800은 좀 무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대신에 어제 저점은 양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금 하락 사이클이 세 번째거든요. 1월에 한 번 하락했고요. 6월에 한 번 하락했고요. 이번에 지금 9월 달에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피의 1월 달, 6월 달의 하락률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14.3% 전후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최근 고점이 코스피가 한 2,545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400포인트 빠진 건데 그 고점 대비해서 그래 1월과 6월의 동일한 하락률을 그래 뭐 기계적인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한 2,170포인트 전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제 좀
뭐 조금 더 깨지긴 했지만 뭐 비슷한 지수가 나왔고 코스닥은 더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코스닥이 1월 달에 하락률이 고점 대비해서 19.8% 하락했고 6월 달이 20.8% 하락했고요. 20.7인가 20.8. 그러면은 한 20%, 21%그 정도. 그러면은 코스닥도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 하냐면 660에서 67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저점이 668이었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더 하락할 거야. 근데 멈췄고요. 6월 달에도 더 하락할 거야. 멈췄고요. 그런 지수가 하락률로 계산해 봤을 때는 코스피 그래서 이제 어제의 저점이 좀 중요하구나. 기술적 반등은 그래도 좀 어제 저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뭐 미리서부터도 좀 해왔고요. 네. 그래서 좀 이 반등이 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크게 올라갈 수는 없더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그분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6월달, 7월달에도 외바닥으로 상승한 건 아니고 이렇게 쌍바닥 저점을 높이면서 6월 네. 24일 날 1차 바닥 나오고 7월 초에 2차 바닥 나오고 이제 상승했듯이 네. 그게 이제 진짜 좀 상승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더라도 외바닥 찍고 상승하기보다는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6, 7월만 딱 놓고 보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뭐 정확히 그게 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 좀 시장이 좀 뭐 출렁출렁 할 수 있고 지난 6, 7월도 봤을 때는 그래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도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한 6월 중순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네. 네, 10월 그런- 중순까지. 네, 10월 중순까지. 네, 다음 달 중순까지요. 네네. 또 중요한 일정도 좀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지금 워낙 무역 수지가 안 좋기 때문에 매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세 번이 발표가 되는데 네. 그러면 10월 달에도 1일에서 10일까지의 무역 수지 한 번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게 10월 11일이고 그리고 이제 12일에는 국내 금통위가 있고요. 밤에는 FOMC 회의록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9월 CPI 발표가 있고 10월도 또- 바쁘네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에는 그 EU 외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정확한 네. 날짜는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순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때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게 좀 결정되냐면은 제8차 대러 제재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발표가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한 10월 중순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좀 어제 저점은 그래도 좀 중요한 저점이라는 것도 좀 함께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외 변수들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해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갓달러가 멈춰버리는 거.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버리는 거. 뭐 물론 이 둘의 상관관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한 뭐 시장에서의 버라이어티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말씀 주신 대로라면 조금은 눈치를 보면서 뭐 쌍바닥을 만들던 아니면 또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던 뭐 그런 흐름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혹은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사님, 제 확인차 하나만 더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반등을 보면서 지금 시장 저점 나왔으니까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드려볼까요? 조금 네. 기다리라고 하실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많이 하락했고 그러면은 낙폭과대주 아니면 이제 어닝 시즌에 관련된 종목 그 두 개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낙폭과대주 뭐 대부분이 낙폭과대주긴 하지만 실적까지 좀 이렇게 염두한 그런 종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 실적 무시하고 그냥 뭐 낙폭과대주만 접근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약간 낙폭과대인 만큼 시장이 또 안정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고 낙폭과대주인 만큼 그 종목 자체가 또 안정을 찾을 때까지도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는 참 어렵겠고 그래서 조금 뭐 무난하게 그래 조금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뭐 분할
조정 시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좀 실적 개선 관련주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쪽은 꼭 가야 될 것 아.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섹터로만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뭐 조선주 쪽도 이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르면 3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달러가 높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뭐 현대차 정도 네, 그렇게 좀 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근데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죠. 대장을 중심으로 네네. 한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기억을 해두면서요. 다음 이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에서는 혹시 먹을거리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PCR 폐지 그리고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요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 이야기인데요. PCR 폐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는 거 벗는 거 이것을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벗자는 게 아니라 실내 마스크를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초등학교 이게 마스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어릴 때부터 쓰다 보니까 뭐 발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잖아요. 아이들의 생활 공간부터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 착용을 이제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 진짜 정말 일상으로 이제 벌써 수년 전이 되어버렸죠. 막 3, 4년 전 그때의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리오프닝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걸로 이제 귀결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포트 가운데서요,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 아니겠어요?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목에서 알 수 있잖아요. 슬픔, 이제 안녕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레저 부문은 계속해서 이미 전 분기 때부터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이 그래도 1년 전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 늘어나고 뭐 당연하죠.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무뎌지고 어느 정도는 좀 해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코로나 관련한 어떤 뭐 규제 말입니다. 여행 수요 증가가 앞으로는 더 있을 것인데 이런 투숙률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호전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리포트는 담고 있고요. 단 중국 쪽 이제 해외 인바운드 수요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들은 또 빗장을 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적 개선의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져본다라는 이제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이사님 정말 많잖아요. 오늘의 이슈가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확정됐다면 또 진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아직은 검토 중이다 보니까 조금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이 안에서도 좀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섹터가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부분과 좀 이렇게 밀접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던 지역 중에 하나가 명동인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요즘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그래요? 늘어나고 있고요. 네. 노점상 매출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네. 한 1.5배 정도 오. 또 증가했다고도 하고 또 공실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동 쪽도 말씀드리면은 명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8월 매출이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2배 증가를 했고 또 호텔 신라도 말씀하셨지만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동남아 국가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고객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행 쪽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무비자 입국 허용되면서 일본을 가려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적지 같고, 않으시죠? 맞아요. 네, 관련된 뉴스도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엔저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환율이 최근에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한국으로 관광을 오려는 그런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증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는 실적이나 수급은 어쩌면 당연히 좀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머릿속에 이제 지나가는데요. 그 네네. 중에서 좀 추려본다면 어떤 것으로 압축시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리포트도 소개해 주신 뭐 호텔 쪽, 네, 레저 네. 쪽.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네, 호텔 신라, 뭐 신세계, 뭐 파라다이스 등도 이제 볼 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면세점 관련돼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려면 네, 중국인 관광객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 쪽이 많이 들어오기는 쉽진 않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은 좀 지나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도 내년 춘절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는데 춘절이라고 하면 내년 1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호텔 쪽도 보는데 이게 여행과도 함께 연결시켜 보면은 최근에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도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들 기업이 3분기 흑자이 아니에요. 4분기도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데 그럼 왜 오르냐? 최근에 리오프닝 분위기도 있고 이 여행주는 지금 내년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먼저 좀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행주도 그래 3분기 실적 안 좋을 때 좀 빠지면은 뭐 그때 좀 접근해서 조금 더 그래 내년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은 좀 크다고 하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면세 쪽도 중국인들 좀 들어온다고 하면 포인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구나. 그러면은 호텔 신라나 뭐 신세계나 그쪽도 계속 관심을 갖되 조금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면세점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때라고 하면은 그게 또 먼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기대감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호텔이나 여행 쪽은 이게 뭐 어닝 시즌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딱 3분기만 떼어놓고 보는 종목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호텔이나 여행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조금 더 봐보신다면은 좀 뭐 무난하지 않을까. 편안하게 조금 뭐 그래 조정 줄 때 사고 그러면서 또 올라오면은 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에서 가장 큰 매력도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섹터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정말 하기 시작한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연초만 하더라도 참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가 싹 사그러들었잖아요. 이제는 진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되 단기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호흡 가지고 관련 섹터들 바라본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하나 또 챙겨두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네요. 이사님 고맙습니다.